그녀는 강남 한복판 고급 아파트에서 나를 기다립니다. 이 집도 몸에 걸친 옷도 전부 다른 남자가 사준 거죠. 회장님의 여자, 그중 하나. 사랑 대신 돈을 받는 여자. 물려가는 섹스 파트너입니다. 초인종을 누르면 그녀는 말없이 문을 엽니다. 눈빛 한 번, 손짓 한 번이면 충분하죠. 말도 없이 이불을 걷고 그 안으로 나를 끌어들입니다. 오늘도 나 당신한테 다 뺏기고 싶어요. 처음엔 욕망이었지만 그녀의 침대에서 난 매번 사랑을 삼키고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시크릿 사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35, 피아노 조율을 업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서 악기들과 대화하며 지낸 지 어느덧 10년이 넘었습니다. 매일 낯선 사람의 거실, 한복판에 서서 그들의 삶 한 조각을 훔쳐보는 기분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대도시라는 이름 아래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비어있는 공간들을 수없이 들락거렸고 어지간한 풍경엔 이제 좀처럼 감정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맑은 날이었습니다. 햇살은 맵지 않았고 바람은 도심 빌딩 사이를 유영하듯 흘렀습니다. 강남 언덕 너머 하늘을 닮은 유리창이 반짝이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구조. 자체가 조용했고 주차장에서부터 복도 끝, 현관문에 이르기까지 마치 누군가 숨을 죽이고 있는 듯한 적막함이 맴돌았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도착했고 저는 조심스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은 벨소리와 거의 동시에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녀는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흘러내리는 샴페인빛 장모종 고양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고양이의 귀는 긴 눈썹처럼 솟아 있었고 가슴팍에 선 은은한 채취가 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에 띄게 화려하거나 두드러지지는 않았지만 무언가 단정하고 절제된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결을 다듬은 피부는 희고 투명했으며 입술은 맑은 장미빛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눈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눈매는 깊었고 오래된 슬픔처럼 어딘가 그늘을 품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조용한 호수 같았습니다. 잔잔하지만 속을 알 수 없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감정을 눌러 담은 듯한 조심스러운 어조였습니다. 고양이 좀 조심하셔야 해요. 낯가림이 좀 심해서요. 그런데 의외였습니다. 그녀의 말과 달리 고양이는 제게 눈을 끔뻑거리더니 천천히 걸어와 제 바짓단을 어라. 저도 당황해 멈칫했고 그녀 역시 잠깐 놀란 눈으로 고양이를 바라보다가 이내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아주 짧게 말없는 미소가 오갔습니다. 경계와 긴장이 살짝 풀리는 틈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먼저 다가가는 거 진짜 처음이에요. 그녀가 고양이를 다시 안으려다 멈췄습니다. 손끝이 잠시 공중에서 망설였습니다. 항상 저한테만 붙어 있는데 낯선 사람에겐 절대 안 가요? 이상하네요. 그 말에는 놀라움과 약간의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뭐라 대꾸하기도 전에 그녀는 고양이를 조용히 쓰다듬었습니다. 고양이의 은 여기서 하시면 돼요. 저쪽 벽이요. 거실 한쪽 햇빛이 길게 들이치는 창가엔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 광택이 번들거리는 피아노는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했고 덮개 위엔 꽃이 한 송이 꽂혀 있었습니다. 분명 생화였습니다. 조심스럽고 세심하게 살아가는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상판을 열고 조율 해머를 꺼내들며 긴장된 바라보며 망치로 현을 살짝살짝 건드리던 그 순간 고양이가 갑자기 껑충하고 뛰어올랐습니다. 안 돼. 그녀가 짧게 외쳤습니다. 고양이는 그대로 피아노 내부로 몸을 들이밀었습니다.
줄 사이에 발이 살짝 걸린 듯 순간 작은 울음소리를 냈고 몸을 움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안 다치게 조심히. 저는 망치를 내려두고 거의 동시에 제 옆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피아노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고양이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겁먹은 눈으로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꺼낼게요. 저는 한 손으로는 피아노 상판을 지탱하고 다른 손으로 조심스럽게 고양이의 몸을 감쌌습니다. 됐어요. 천천히만. 그녀가 숨을 죽인 채 말했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조용하게 마치 원래 제품이었던 것처럼. 그녀는 놀란 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고양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얘가 저 아니면 절대 이렇게 안겨있지 않거든요. 그녀의 말에는 혼란과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눈앞의 장면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양이가 이렇게 편하게 안긴 건 진짜 처음 봐요. 대체 왜? 그녀는 고양이를 품에 안은 채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놀람이나 호기심이 아니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의 조각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고양이의 체온이 손끝에 와 잔잔한 공기를 남겼습니다. 저는 살짝 웃으며 말을 받았습니다. 아, 저도 키워요. 같은 종이에요. 지금 집에 있어요. 처음 봤을 땐 색깔이 좀 달라서 헷갈렸는데 가만 보니까 닮았네요. 특히 귀끝 털이. 그녀는 제 말에 순간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관심이 스친 표정으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지금도 성격은 까칠한데 또 외로움을 잘 타요. 저는 조율 중이던 손을 잠시 멈추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캣타워 위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 창가에 앉아 햇살을 쬐며 눈을 가늘게 뜬 모습. 그리고 제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 가슴팍 위로 올라온 채 잠든 고양이의 모습까지. 그녀는 제 옆으로 성큼 다가와 화면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살짝 몸을 기울인 그녀에게서 은은한 향이 났습니다. 는 분간되지 않았지만 순간 숨이 잠시 멎을 만큼 기분 좋은 향이었습니다. 아, 귀엽다. 눈이 약간 짙은 편이네요. 근데 털 상태 진짜 좋네요. 직접 손질하세요? 네, 주 2회 정도 빗질하고 이 시기엔 털갈이라 매일 쓸고 닦고 난리예요. 저도요. 저는 좀 귀찮아서 한 달에 한 번은 미용 맡겨요. 사료는 뭐 줘요? 저는 오리젠 썼다가 요즘은 앤설로지로 바꿨어요. 아, 그 브랜드 알죠? 이번에 가끔 습식 섞고요. 얘가 심심한 맛은 또 안 먹더라고요. 둘의 대화는 자연스레 고양이 털 관리법, 사료 브랜드, 습식하냐 건식하냐 하는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의 긴장과 조심스러움은 어느새 사라졌고 그녀는 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편안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얘가 이렇게 낯가림이 없었던 날은 처음이에요. 사람 오면 보통 소파 밑으로 숨는데 오늘은 좀 신기하네요. 고양이는 그녀 품에서 고개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고양이 사진을 넘기자 그녀도 자신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고양이가 담요 속에서 얼굴만 내민 채 자는 사진, 창밖 보며 턱을 괜 사진, 한 장 한 장 그녀의 손끝으로 넘길 때마다 작은 미소가 피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서로의 SNS 계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혹시 네, 저 거의 고양이랑 피아노밖에 안 울려요. 저도 비슷해요. 고양이 위주예요. 어쩌다 꽃이나 커피 정도? 계정을 교환하면서 화면을 바라보던 그녀가 잠시 눈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묻듯 말했습니다. 혹시 팔로우해도 돼요? 그럼요. 저야 영광이죠.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덮기 전 피아노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무언가 말없이 남기고 싶다는 기분이 들어 짧게 쇼팽의 선율 한 소절을 연주했습니다. 피아노의 울림은 방 안가득 부드럽게 번져나갔습니다. 낮게 깔린 햇살 사이로 음들이 떠오르듯 흘렀고 고양이는 제 튜닝 가방 옆에 몸을 기댄 채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오래전부터 이 집에 살던 존재처럼 아주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좋네요. 말끝에 실린 감정은 짧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날의 고양이, 피아노, 그녀의 향, 그리고 침묵까지 모든 것이 예상 밖의 조율이었습니다. 다음 날 밤 SNS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얘가 자꾸 현관 앞에만 앉아 있어요. 혹시 어제 선생님 냄새가 남아서 그런 걸까요? 저는 혼자 웃음을 머금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아이, 감정이 깊은 것 같네요. 다음에 우리는 가끔씩 짧은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서로의 반려묘가 공유하는 습관, 행동, 눈빛, 간식, 취향까지. 처음에는 단순한 교환이었지만 그 속에는 묘하게 부드러운 공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고양이라는 핑계였지만 나는 점점 그녀의 말에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말투, 말끝에 묻어나는 미묘한 고독. 묘하게 나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녀에게서 메시지가 또 도착했습니다. 말투는 여전히 조심스럽고 단정했지만 그 안엔 어딘가 망설임과 바람이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두 고양이 한번 만나보게 하면 안 될까요? 요즘 얘가 유난히 외로워 보여서요. 잠시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다가 저는 그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그녀는 보고 있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두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고양이를 이동장에 넣고 그녀의 집 초인종을 누르자 조용히 열린 문 너머로 그녀가 모습을 왔네요. 애가 아까부터 소리도 안 내고 문 앞에만 앉아 있었어요. 진짜 기다린 것 같더라고요. 그녀는 살짝 미소 지었고 저는 웃으며 고양이를 안에 들였습니다. 두 고양이는 서로를 알아보듯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코끝을 맞대고 이내 거실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장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들이 그렇게 금방 친해진 것과 달리 우리 둘은 손끝으로만 잔을 만지작거리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그 어색함을 먼저 깬 쪽은 그녀였습니다. 혹시 아직 식사 안 하셨죠? 네, 좀 이따 하려고 했어요. 그럼 뭐라도 같이 드실래요? 제가 직접 하는 건 좀 맛없을 수도 있지만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주방 쪽으로 향하는 듯했으나 이내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익숙한 손놀림 좀 괜찮은 곳인데 괜찮으세요? 곧 도착한 음식은 일반 배달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패키징부터가 호텔급이었고 국물 하나 흐르지 않은 고급 이탈리안 풀코스 스타일. 그녀가 꺼낸 와인도 이름만 들어도 가격이 꽤 나가는 수입 레드였습니다. 이거 너무 고급진데요. 제가 놀란 듯 말하자 그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끔 이런 거 시켜요. 혼자 먹긴 좀 그래서 오늘 핑계 삼았죠. 식탁을 사이에 두고 와인을 나누며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깊고 진한 맛이었습니다. 와인은 향이 좋았고 입안을 감싸는 느낌이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혼자 드시기엔 너무 아깝네요. 이런 조합은. 그래서 그러잖아요. 오늘 같은 날 사람 하나쯤은 있어야지. 그녀는 와인잔을 들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분명 초대했을 때보다 훨씬 편안했고 어딘가 유혹처럼 다가왔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깊어졌습니다. 고양이 이야기로 시작해 음악, 외로움, 연애 이야기까지 이어졌고 서로의 허전했던 시간들이 괜찮습니다. 저도 요즘
말보단 기계음만 듣고 살아서요. 그녀가 잔을 들어 마신 순간 갑자기 고양이 쪽에서 낯선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 구석에서 두 마리가 서로를 타고 오르며 몸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그 특유의 짝짓기 전 울음과 숨소리가 방 안을 메웠습니다. 순간 우리는 동시에 시선을 마주쳤고 그녀가 먼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와, 얘네 진짜 부끄럽지도 않나 봐요. 눈치가 는 정확히 읽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녀는 제 말을 곱씹듯 되뇌다 와인잔을 입에 대고 조용히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그 움직임이 천천히 아주 은근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와인 한 병이 비워지고 숟가락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진짜 이럴 줄 알았으면 한 병 더 시킬 걸 그랬어요. 괜히 는 불빛을 흔들고 있었고 고양이들은 거실 끝에서 서로의 등을 맞대고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말투는 망설임이 섞여 있었지만 눈빛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나눴던 이야기들, 식사 중 스친 눈빛들, 그리고 고양이들이 만들어낸 짧은 웃음들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해 조용히 쌓여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 그냥 여기서 좀 더 계시면 안 될까요? 말끝은 낮았고 거의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순간 말을 잃었고 그녀는 제 시선을 피하지 않고 덧붙였습니다. 와인도 다 마셨고 솔직히 선생님이 가버리면 지금 되게 허전할 것 같거든요. 그녀의 말은 담백했고 동시에 아주 조심스러웠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부드러운 손짓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식탁 옆을 지나 불이 꺼진 거실을 조용히 걸어 침실 앞에 섰습니다. 문이 살짝 서자 그녀는 말없이 내 시선을 받아냈습니다.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입술엔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자연스럽게 등을 돌리더니 그녀는 제 앞에서 천천히 니트 원피스를 어깨 위로 끌어내렸습니다. 그 움직임엔 서두름도 머뭇거림도 없었습니다. 속옷끈이 어깨에서 흘러내리는 것을 막지 않았고 부드러운 천이 등줄기를 따라 조용히 미끄러졌습니다. 그녀의 피부 위로 도심의 불빛이 스치며 선을 그렸고 그 곡선들은 말없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했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살짝 들고 침대에 몸을 기댄 채 옆으로 누웠습니다. 다리를 살짝 굽힌 채 허리를 비트는 동작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서 있기만 할 거예요? 아니면 이제 좀 나한테 집중해 줄래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여 어깨를 드러내고 이불을 한 손으로 천천히 끌어내렸습니다. 그 아래로 이어지는 실루엣은 빛보다도 느리게 시선을 끌어당겼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이불 안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숨결이 가까워지는 만큼 방 안의 공기는 그만큼 더 느려지고 무거워졌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선을 넘고 심장이 박자를 맞추고 숨이 조금씩 더 가빠질수록 우리 사이엔 말보다 더 명확한 언어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천천히 그렇게 그대로 있어줘요. 그 밤은 었습니다. 빛이 벽에 부딪혀 반사되며 방 안을 조금씩 환하게 밝혀갔습니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이불 안은 아직 따뜻했고 옆엔 그녀의 체온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끝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돌린 채 흰 셔츠를 걸쳐 입고 머리를 묶고 있었습니다. 등줄기를 따라 떨어지는 햇빛이 그녀의 어깨와 목선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 나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깨셨어요? 목소리는 어제와 조금 달랐습니다. 가라앉아 있었고 단정했으며 이상할 만큼 담백했습니다. 응, 당신은 일찍 일어났네요. 그녀는 그제야 내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얼굴엔 어색한 미소가 살짝 걸려 있었고 눈동자는 내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커피 드실래요? 내려둘게요. 처럼 느껴졌습니다. 몸은 확실히 누군가와 함께 있었던 기억을 담고 있었지만 지금 이 아침은 오히려 너무 말끔했습니다. 방 안엔 은은한 커피향이 스며들었고 멀지 않은 부엌 쪽에서 그녀의 작은 움직임들이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곧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컵을 2개 들고 있었고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엔 분명 밤이 있었는데 아침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들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거실엔 햇빛이 부드럽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2마리 고양이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나는 머그잔을 손에 든 채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양이들 사이에선 익숙한 친밀감이 느껴졌지만 그 안에 단단히 자리 잡은 고요는 어쩐지 그녀와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파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샤워를 마친 듯 머리는 반쯤 말라 있었고 옅은 화장도 하지 않은 맨 얼굴이었지만 이상하리만치 단정해 보였습니다. 얘네는 이런 거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네요. 그녀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그녀의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뭐가요? 그녀는 고양이들 말은 잠시 끊겼고 나는 그녀가 꺼내길 기다렸습니다. 혹시 나에 대해 궁금했던 적 있어요? 그 말은 가볍게 던져졌지만 그 안엔 스스로를 숨기려 애써왔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있었죠. 하지만 당신이 말할 준비가 될 때 듣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짧게 토해내듯 했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이 집도, 이 생활도 다 내게 아니에요. 눈을 감은 그녀의 목소리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단단히 다듬어진 음성 같았습니다. 지금은 어떤 회장님이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후원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잘 정리된 2번째죠. 아니, 3번째일 수도 있고요. 회사 다녔어요. 월급 적고, 일 많고, 집도 좁고.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말하더라고요. 이런 데서 살면 내 얼굴이 아깝다고. 그래서 잠깐만 그러자고 했는데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 너머 아파트 단지 사이로 누런 나무 그림자가 흘렀고 그 그림자 위로 고양이의 꼬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고양이를 불렀습니다. 고양이가 천천히 다가와 그녀의 무릎 위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얘네는 아무것도 묻지 않잖아요. 그냥 와서 기대고 따뜻하면 거기서 자고. 그녀는 손끝으로 고양이의 귀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누가 나한테 묻지 않고 그냥 기대도 되는 사람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무너지는 고백이 나는 그 시선을 외면하지 못한 채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무릎 위에서 조용히 꼼지락거리고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무언가 꺼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건 눈빛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가끔 내가 고양이랑 똑같다는 생각해요.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내리지도
웃지도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버려진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받아진 것도 아니에요. 하루 종일 혼자 있고 누군가 문 열어주길 기다리고 가끔 오는 사람한테 기대고 그 사람이 떠나면 또 그대로 멍하니 남고 그녀는 잠시 침묵한 후 어디선가 오래 눌러둔 말을 꺼내듯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 사실 그 사람이 해준 거예요. 회장님, 나한테 선물처럼 준 집이에요.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매달 생활비도 넉넉하게 나와요. 집에만 있어도 돈은 들어오고 옷도 가방도 필요한 건 거의 다 채워졌고 그녀는 웃지도 않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사람처럼 담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익숙해졌어요. 불편한 게 없는 이 생활이 처음엔 어색했는데 지금은 너무 익숙해서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워진 유리창에 그녀의 옆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습니다. 그 사람이 자주 오는 건 아니에요. 한 달에 한두 번? 자주 오지도 않는데 자꾸 기다려져요. 문득 문이 열릴 것 같고 전화가 올 것 같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거울 앞에서 머리부터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말끝에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녀는 테이블 위에 손끝을 댄 채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지금 이 익숙한 생활을 나 스스로 쉽게 놓을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멍하니 떠 있었습니다. 단단해 보였던 그녀의 마음속에도 놓지 못한 미련이 조용히 웅크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우린 그냥 이렇게 지내면 안 될까요? 그 말은 예상하지 못한 무게로 가슴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편하게,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좋을 땐 만나. 파란 사이.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난 지금 이 생활을 버릴 수 없고 당신은 내가 뭘 원하는지 대충 알잖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눈을 맞추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그쪽도 외롭잖아요. 나도 그래요. 서로 기대려 하지 말고 그냥 덜 허전한 방식으로 지내보자고요. 그 순간 말로는 부정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녀의 체온도 눈빛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그런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밤이 오면 그녀에게서 연락이 오고 나는 준비된 듯 아무 말 없이 그 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섹스를 나누었습니다. 감정은 침묵했고 애무는 익숙했고 끝이 나면 이불을 정리한 뒤 각자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잠들었습니다. 그녀는 늘 아무렇지 않게 아침을 맞이했고 나는 무겁게 눈을 뜨며 또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공허한 틈을 채워줄 사람, 필요 이상은 바라지 않는 따뜻한 몸 하나. 하지만 문제는 나였습니다. 나는 어느새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를 덮는 머리카락, 말끝마다 억지로 눌러 담는 태연한 미소, 그리고 자고 일어난 아침에도 변하지 않는 침착한 표정. 나는 그 모든 조각들에 마음이 박혀버렸습니다. 그녀가 떠나기를 포기한 세계에서 내가 무엇을 대신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말없이 안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손끝을 더듬고 입맞춤을 조금 더 길게 머물렀고 그녀가 등을 돌렸을 때 혼자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눈치채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않고 서로에게 말하면서 사랑 아닌 관계로만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매번 돌아서는 밤마다 그녀를 진심으로 안고 있다는 걸 혼자만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마음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